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그 사건, 이게 만약에 총선 전에 밝혀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민주당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오 시장은 이걸 보름 이상 감춰두고 있다가 23일에야 실토하고요, 시장직을 사퇴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무슨 정치적 고려 같은 게 없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답니다. 당연하죠. 피해자가 무슨 정치적 고려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 전 시장의 계산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이죠, 지난 7일에 있었던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숨기고 있다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와서 밝힐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오 전 시장으로서는 시장직을 내놔야 되는 것, 또 거기다가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렵기도 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보다 더 두려웠던 게 이 정권 측의 징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더 겁을 냈던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총선 전에 그게 밝혀져 가지고 선거에 민주당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면 이 친문 세력이 가만두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 됐다고 해가지고 아마 가혹한 격렬한 정신적 징벌이 가해졌을 것 같습니다. 오 전 시장이 아마 그걸 겁을 더 냈겠죠. 오 전 시장이 그 사퇴 회견문에서도 보니까요, 참 5분간 면담하는 과정,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무슨 큰일이 있었겠냐, 이런 선입견을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 아니, 여직원하고 사이에 필요한 신체 접촉이 따로 있습니까? 그리고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아니, 강제추행을 자기가 해놓고도 그게 죄가 성립될지 안 될지 그걸 계산해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활하게. 또 경중에 관계없이 이런 말도 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한 행동은 굉장히 가벼운 행동이었대. 이걸 은연중에 이걸 강조하려고 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도 이런 몇 가지 표현에서 굉장히 불쾌해하던데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진솔하게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말장난하고 이렇습니까? 나이도 지긋한 사람이. 그리고요, 이 회견문에 보니까 시민들, 부산 시민들에게는 절절히 미안합니다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정작 피해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런 간절한, 절절한 진정을 다한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게 오거돈식 도덕관입니까? 민주당은 이날 이제 알게 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거돈 시장이 실토하니까 그때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이런 게 있대요. 민정수석실 산하겠죠. 그리고 또 민주당에는 윤리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조직은 뭐 하는 조직입니까? 오거돈 전 시장이 평소에 정말 청렴결백하고 또 행실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모범이 될 정도였다면 그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현실은 부산 그 성폭력 상담소 이 관계자들에 따르면요, 2018년 재작년이죠. 그때 이 회식 자리에서 보니까 시장 가운데 있고 양옆에다 여직원들 앉혀놓고 그렇게 회식을 하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회식을 했을 때 이미 이런 사태가 예견됐다고 상담소 관계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는요, 오 시장의 이런 행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그러면 그걸 청와대나 이 민주당에서 그걸 감지 못했다, 그런 조직 둘 필요가 없죠. 그런 정도의 이제 사람 관리 시스템으로 가지고 정권을 지금 운영해가고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요, 작년 8, 9월에 걸쳐서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방송이죠. 여기서 이 오 전 시장의 그 행실이라든지 또 그 비리 의혹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 시장이 작년 10월에 이 관계자 3명,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 관계자 3명을 고소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고소한 거죠. 양심이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결백했는데 그냥 평생 그 한 번 잘못 사고를 저질렀다는 겁니까? 이 오 전 시장은 과거에 부산시 행정부시장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당시 안상영 부산시장이 그 2004년 2월이었죠. 그때 뇌물죄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살을 하니까 이 오 부시장이 시장 권한 대행을 맡게 된 겁니다. 아마 그때부터 그랬는지 어쨌든 시장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3번이나 내리 이제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3번 다 떨어졌죠. 그리고 학교로 돌아갔다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부산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다시 정계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에 당선된 거죠. 얼마나 고생해서 됐습니까? 3전 4기. 그렇게 고생 끝에 차지한 자리였다면 정말 열심히 온 정성을 쏟아서 그 봉사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죠. 왜 나이도 그만한 사람이 곁눈질 해가면서 엉뚱한 짓을 했다는 겁니까?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 사람을 말이죠. 민주당이 얼마나 그때 선전을 해댔습니까? 훌륭한 사람이라고, 능력 있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오만 찬사를 다해가지고 이 사람을 선전했죠. 이런 사람을. 민주당 사람들 정말 보면 대단합니다. 예. 이 오 전 시장도 그렇지만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3년 6개월인가 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무슨 죄입니까? 비서성폭력죄입니다.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지금 복역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민병두 지금 국회 정무위원장입니다. 정무위원회. 이분은 말이죠. 노래방에서 여성 성추행했다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폭로가 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나 사퇴하겠다. 국회의원직 사퇴하겠다.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나중에 보니까 다시 이제 번복을 했어요. 사퇴 안 하고.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는 기어이 출마하겠다고 나섰다가 나중에 이제 당내 그 경선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사퇴를 했죠. 정봉주 전 의원. 이 사람도 기자를 지망하는 여성 성추행한 혐의로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열린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섰죠. 그 덕분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죠. 이 사람은 자기는 기소된 상태에서도 당당하게 지금 국회 배지를 달게 됐어요. 이 정도입니다. 민주당의 이 윤리의식, 직업윤리의식이라든지 도덕관 이런 정당이 이번에는 압승을 했습니다. 압승을.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 민주당이요. 오거돈 전 시장이 실토를 하고 사퇴를 이제 발표하니까 바로 제1성이 뭐냐면 우리는 몰랐다. 당장 제명하겠다 이겁니다. 참 꼬리만 빨리 잘라버리면 된다 이 말이죠. 세상에 집권당의 도덕적 수준 우리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 안에는요. 박근혜 7시간 이 의혹을 제기할 때 같이 그 의혹을 만드는 데 참여했거나 아니면 부추기거나 했던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헛소문을 만들어가지고 없는 유령을 있다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 안에서 실세로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을지 모르죠. 이 민주당 정권의 모습 여러분 똑똑히 봐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무슨 7시간 그거 가지고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갔냐? 그거 아니지 않냐? 그 죄목에 들어가지도 않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겁니까? 불쏘시개가 있으면 그 불쏘시개가 전 산을, 온 산을 다 불태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불쏘시개 역할은 뭐냐? 온 산에 불을 번지게 한 거, 그걸로서 그 불쏘시개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일단 이 소문의 늪에 팥 빠뜨려가지고 초죽음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초죽음 된 사람에게 온갖 죄목을 다 찾아내고 그 주변에 무슨 다른 혐의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형에 처하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권을 잡고 지금 아주 당당히 위세를 과시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관대하게 합니다. 우리는 몰랐어. 그 사람 개인 문제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만 뭐 기억하는 게 아니겠죠. 역사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역사도 진실을 이야기할 거고 우리도 우리 생애의 진실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예.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